타일 잘못하면 머리 깨집니다.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바닥재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용자들 안녕하세요. 디자인요공용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밑바닥에서 한 10년 가까이 일을 해온 만큼 바닥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용자들 자재 고를 때 정말 많이 고민하시는 바닥재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이 영상만 보시면 완벽하게 정리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벽장재, 천장 마감재, 천정 조명까지도 다양하게 시리즈로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이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바닥재, 우리 집의 무게감을 담당해주는 만큼 자재 비팅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중요시돼야 될 부분인데요. 크게는 타일과 마루 그리고 장판으로 구분되는 이 바닥재는 색상 선택도 다양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표면의 질감이라든지 내구성, 평활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금액 차이도 굉장히 크게 발생합니다. 전체 공사 금액에서 적게는 2%에서부터 많게는 20%까지 차지하는 이 바닥재,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거주 현장에서 사용되는 이 바닥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타일, 마루, 장판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타일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과 폴리싱 타일, 마루 같은 경우는 원목마루, 강화마루, 합판마루, 강마루, 마지막 이 PVC 계열 바닥재는 장판과 데코 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화마루와 데코 타일은 제외해 주셔도 되고요. 그 이유는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예전 합판마루를 이제 보완하면서 아주 좋은 가성비와 그리고 시공의 편의성을 위해서 출시가 된 제품인데 수축 팽창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또 벌어졌다가 여름에는 들뜨고 이런 하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소음 문제도 발생이 되면서 요즘 인테리어 시장에서는 많이 수요가 줄어든,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데코 타일 역시 이제 가성비를 높이면서 마루의 이런 느낌을 구현하고 기존 상업용에서 사용되던 이런 데코 타일을 거주용까지도 이제 확장을 하면서 개발된 제품인데 데코 타일 역시 수축 팽창 때문에 들뜨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 PVC로 이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맨발로 보행을 했을 때나 이런 표면의 감촉이나 이런 질감이 굉장히 거주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마루와 데코 타일은 제외를 해주시고요. 그럼 거를 거 거르고 남은 자재 중에 먼저 타일입니다. 타일은 도기질 타일보다는 바닥에 시공하기 위해서는 내구성이 좀 더 뛰어난 자기질 타일을 시공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60cm 이상의 600각이나 600에 1200짜리 이런 타일, 대형 타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포세린 타일과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반짝반짝한 표면은 폴리싱 타일, 그리고 거칠한 이런 표면은 포세린 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싱 타일과 포세린 타일은 단가 같은 경우는 폴리싱 타일이 보통 10만원 초반대부터 이루어져 있고 포세린 타일은 10만원 중반대부터 30만원대 이상까지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만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제품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중국산 타일은 좋지 않다? 절대 아닙니다. 중국도 타일 제조는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한국과도 크게 다를 바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양의 타일을 생산하고 있고요. 대신에 중국산 굉장히 저가의 제품만은 거른다면 타일을 고려할 때는 오히려 제조국보다는 적정한 단가에서 표면의 질감이나 원하시는 그런 텍스처, 구현을 더 중요시 하신다면 좋은 타일 선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타일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타일 잘못하면 머리 깨집니다. 특히나 폴리싱 타일은 굉장히 미끄럽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반려견 혹은 노약자분들이 계신 현장에서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에 매트를 추가로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폴리싱 타일이 고급스러움 때문에 많이 선호가 됐지만 요즘 트렌드는 좀 더 모던하고 시크한 거친 표면의 타일이 더 선호되기 때문에 포세린 타일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비싸기만 한 타일을 왜 이렇게 선호를 하시느냐? 바로 그 고급스러움 때문이겠죠. 원목마루나 복합 타일, 대리석 타일에서만 구현할 수 있던 이런 고급스러움을 포세린 타일에서도 같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일을 시공했을 경우에는 이런 정말 미려한 평활도라든지 혹은 고급스러운 질감을 구현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타일을 선호하시는 것 같고요.
또한 이런 평활도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바닥의 굴곡을 잡아주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시공하면은 난방비가 더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으신데, 타일은 다른 바닥재보다도 열 전도율이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열 전도율이 높으면은 난방비 절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 반대고요. 타일이 열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데워지지만 그 보존이 훨씬 더 오래 가고 때문에 난방비가 훨씬 절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판이 오히려 열 전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금방 데워졌다가 금방 식어서 난방에는 제일 취약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타일 같은 경우는 생활도나 질감의 고급스러움이 가장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난방에도 다른 자재보다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마루입니다. 마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목마루, 합판마루, 강마루, 강화마루를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 특징을 정리해 보자면, 원목마루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한 20만 원대에서부터 좋은 제품은 100만 원 이상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고, 기본적인 타일 시공과 유사한 단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목마루는 실제 표면에 원목 단판이 3mm 이상 시공이 된 제품을 원목마루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원목이 올라가 있는 만큼 표면에 이런 원목 질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원목의 이런 표면을 그대로 보행해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특히나 원목마루는 1.8m 이상의 굉장히 광폭 마루까지도 제작이 되기 때문에 5, 60평대 대형 평수에서 바닥재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제품이 이런 원목마루인 것 같고요. 대신에 단점으로는 표면 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찍힘에도 굉장히 취약해서 꼭 슬리퍼를 신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물걸레질도 자주 하다 보면은 마루가 변질될 수가 있어서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합판마루입니다. 합판마루는 무늬목 단판, 표면에 실제 원목을 아주 얇게 가공한 제품을 합판마루라고 표현을 하고요. 금액대는 10만원 중반대부터 20만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원목마루와 강마루의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늬목이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실제 마루의 이런 원목마루의 질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러나 단점으로는 원목마루처럼 정말 큰 광폭마루는 제작이 좀 어렵고, 같은 무늬목이다 보니까 찍힘에도 조금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마루죠. 요즘 정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강마루는 다른 마루의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마루로 표면에 이제 필름층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제품입니다. 필름층으로 원목 마루의 이런 패턴을 구현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마루를 가장 선호하시는데, 여기서 가격대도 10만원 초반대에 굉장히 가성비 높은 가격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와이드한 제품의 강마루도 출시가 되고 있고, 합판의 두께를 더 얇게 해서 가성비를 더욱 높인 마루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강마루가 정말 대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마루를 정리하자면, 고급스러움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은 원목마루, 고급스러움도 중요하고 가성비도 중요하다 그렇다면은 합판마루, 나는 가성비가 가장 중요하다 하라면은 강마루,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마루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장판입니다. 장판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한샘에서는 2.2T부터 3.5T 그리고 4.5T까지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가성비가 가장 높은 만큼 가성비 공사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2.2T 같은 경우는 5만원대, 3.5T 같은 경우는 8만원대, 4.5T 같은 경우는 강마루의 버금가는 조금 더 금액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장판 같은 경우는 장점은 시공의 용이성도 있겠지만 가성비가 높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사실 제일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장판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4.5T 정도 되면은 쿠션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보행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4.5T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못해도 3.5T 정도의 제품은 사용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2.2T 장판 같은 경우는 단점이 얇기 때문에
때문에 바닥면을 그대로 따라서 시공이 되면서 바닥에 굴곡이 그대로 노출되는 표면 평활도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얇기 때문에 찍힘에도 취약해서 내구성이 좀 많이 약하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뭐 이런 장판은 보수가 쪽갈이나 폭갈이도 조금 용이하고 금액적으로도 제일 합리적이어서 가성비 공사에서 제일 많이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바닥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닥재는 다른 벽장재나 뭐 이런 자재와는 다르게 신체가 항상 접촉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표면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재의 질감이나 실제 패턴, 평활도,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감촉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자재 선정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실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고, 실제로 바닥재를 선택할 시에는 지금처럼 실제 샘플을 꼭 만져보고 느껴보시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 용자들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자재를 소개하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용자들 안녕!